출마를 저울질하던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통합을 내걸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인지도가 낮고 친박계의 탄핵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앞길은 험난합니다. 포항 제주 간 하늘길이 오는 7월부터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과 교육을 지원해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출마를 저울질해온 김관영 경상북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튼튼한 안보 등을 내세우며 분열된 국로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 분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똑바른 정치, 함께하는 나라, 정말 국민이 주인의 나라 만드는데 저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6선의 지방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건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지방의 권력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분권 개헌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독선과 대결 정치로 일관했다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노하겠다느니 이러한 갈피를 못 잡는 철학과 인생관을 갖고 어떻게 김 지사는 TK 지역 국회의원들의 캠프 합류를 자신하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이 불과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은 데다 당내 후보자만 10명 안팎이나 되고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과 친박계의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지지율 반등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출마가 대선 이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예비 경선을 통해 3명의 후보자를 가려낸 뒤 오는 31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는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김장주 부지사 주재로 도청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전국 혼란이 서민 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민생과 도민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본부를 구성해 물가 안정과 일자리 대책에 나서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담 TF도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북의 대선 공약 과제도 완성해 다음 주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불법 정치자금 7,050만 원을 수수한 임광훈 울진 군수와 후원 회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후원 회장 A씨와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 원과 2,5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후원 회장 A씨와 선거기획본부장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로 각각 550만 원과 2천만 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 군수는 정년이 지난 선거기획본부장 B씨를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해가면서 울진군 의료원 처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포항 제주 노선과 포항 김포 노선에 오는 7월부터 50인승 소형 여객기가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역민들은 보다 쉽게 제주도와 서울을 오갈 수 있고 포항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공항을 기반으로 한 지역항공사 포항에어가 소형 항공기 운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1호 항공기 계약을 하고 다음 달 포항 본사를 개소한 뒤 오는 5월 50인승 여객기를 도입해 7월부터 포항 김포, 포항 제주 노선에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김포 가는 하루 5왕복, 포항 제주 가는 오전 오후 1회씩 2왕복 운항할 계획입니다. 당초 49%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 중국 파트너사가 사드 배치 계획으로 참여를 포기했지만 포항시는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 등 이런 문제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재는 동아에서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어의 자본금은 100억 원,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항공사가 취항 90일 전 운항 증명을 받으면 각각 20억 원씩 출자하고 대신 결손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우리 포항 서울 수요만 해도 연간 97만 통행이 있고 과거에 제주 수요도 연간 한 6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항에어는 6월과 12월에 같은 여객기를 한 대씩 더 도입하고 앞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여수 등지로도 노선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어가 본격 운항하면 포항 김포가는 기존에 하루 2왕복하는 대한항공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존폐 위기에 처한 포항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진 후포 울릉 노선 선사가 정상가 6만 원인 운임을 만 원에 할인하는 이벤트를 시행해 경쟁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JH페리는 동절기 휴항이 끝나는 이달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편도 기준 일반석 만 원, 우등석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조기 예매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JH페리 측은 1회 운항의 할인 대상자를 최대 30명으로 제한해 할인 충격을 줄였다고 밝혔지만 포항 울릉 노선 선사들은 경쟁 노선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가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 육성에 소중한 역할을 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기술 개발과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 설명을 듣는 경북 지역 산학연 관계자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특히 R&D 기술 개발과 벤처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된 경북은 올해 3차년도 지역 특화 산업과 우수기업 발굴에 나섭니다. 지역의 IC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나 또 인력 양성, 또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진행되는 각 사업은 경북 소재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R&D 기술 개발 사업비는 18억 원, 벤처 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특허 출원 등록 55건, 소프트웨어 등록 32건, 소프트웨어 인증 21건, 시제품 제작 39건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사업이 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철이지만 공급량 증가 부담감이 크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차로 인해 저가 매물과 급매물 위주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 가격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을 보여 평균 0.01% 하락해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은 공급량 증가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지스콥과 고려공업검사 등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49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개 비파괴 검사 업체가 2006년부터 6년 동안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금액을 미리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함께 나눠온 혐의입니다.
한편 이들 검사업체의 담합을 통해 비파괴 검사가 이루어진 원전은 신월성 1, 2호기, 신울진 1, 2호기 등 모두 8개 원전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매입이나 임차 시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와 내진 성능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와 진 능력을 반드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포함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머릿돌에도 내진 성능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호 의원이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 수명에 따라 운영 허가를 내주던 것을 최초 10년 후 5년마다 변경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운영 변경 허가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설계 수명이 곧 운영 허가 기간으로 새로운 평가 기준과 최신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자가 수십 년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해 6명이 사망 실종하는 사고를 낸 홍콩 선적 인스피레이션 레이코 선장인 40살 추모 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이 벌금을 내고 최근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당초 이들을 선원 6명 사망과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과 해경은 침몰한 주영호에서 기름이 새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바다를 오염시킨 해양환경관리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 선박과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 특례에 따라 중국 측이 처벌해야 할 이들을 국내법으로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3명과 선주까지 4명이 벌금 1억 2천만 원을 내 출국 금지를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적은 양이 내렸지만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북동 상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앞으로 눈이 모두 녹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비와 눈이 이어지겠고요.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포항이 10도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바람도 점점 그치겠고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한동안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상에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졌고요. 물결도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덕이 3도, 포항 4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이 9도, 경주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2도, 오후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6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내일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포항이 17도를 기록하는 등 한동안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와 대한양계협회 경북도지회는 오늘 도청에서 계란 시식회를 갖고 도내 계란의 안정성을 홍보했습니다. 양계협회 관계자들은 조류 독감 차단으로 도내 농가들은 높은 가격에 계란을 판매할 수 있었다며 천여 명에게 계란을 나눠주고 방역 당국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AI 사태로 국내 산란계의 3분의 1 정도인 2,4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됨에 따라 계란값은 30개들이 한 판이 10,000원까지 급등했다가 6, 7천 원대까지 떨어진 뒤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화훼연구회는 오늘 화이트데이를 맞아 농가에서 생산한 꽃 10여 종을 경북도청 직원과 방문객에게 나눠줬습니다. 경상북도는 꽃 소비 생활화 운동을 위해 이달부터 매달 2차례씩 미리 신청받은 소포장꽃을 농가가 직접 사무실로 배달하고 다음 달부터는 지역 꽃집에서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꽃을 배달하는 꽃 생활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민권익위 유권 해석을 보면 공직자 사이,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꽃과 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직무 관련자도 원활한 직무와 사교, 부조 목적이면 꽃 선물은 5만 원, 경주 화와는 10만 원 이하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자리 잡은 포항 북부시장이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포항시는 북부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명칭을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지난 10일부터 포항 북부시장을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관광면소인 영일대 해수욕장과 연계한 명칭 변경으로 북부시장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선납제도가 3월과 6월, 9월로 다양해졌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에는 5%, 9월은 2.5% 할인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시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하면 됩니다.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때는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고 차량 이전 등록 때 승계도 가능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벽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냄비를 올려들고 깜빡 잠이 들었다는 세입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대형 트럭을 운행한 혐의로 56살 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에 시속 90km 이상 운행할 수 없게 설치된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자신의 6.5톤 트럭을 시속 150km까지 달릴 수 있게 상향 조정해 과속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포항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관제요원은 지난 5일 새벽 3시쯤 포항시 북구 대흥동의 한 공사장에서 공사 자재를 훔치는 절도범을 CCTV 모니터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알려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